네, 지금부터는 이제 이 단기 총 공급 곡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의 데피니션은 그거죠, 그지? 그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장기에서도 가격과 장기의 총 공급 곡선도 가격과 공급량 사이, 장기의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 거고, 단기의 총 공급 곡선은 가격과 단기의 총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장기 총 공급 곡선에서의 기울기는 버티칼이었지. 그지? 이 장기 총 공급 곡선이 버티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장기 총 공급량이 가격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단기 총 공급 곡선에 대해 살펴볼 건데, 단기 총 공급 곡선은 단기에서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기 총 공급 곡선을 디라이브 할 때, 먼저 한 가지 이제 요게 뭐냐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많은 가격들이 사실은 단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앞에 가서 커피 사 먹으면 커피 가격이 매일 바뀌지 않죠. 적어도 한 몇 개월 동안은 가격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앞에서 여러분들 뭐 식사할 때 어떤 돈가스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된장찌개 사 먹는다든지 할 때, 피자 사 먹는다고 할 때 그 피자나 된장찌개나 돈가스의 가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관찰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일종의 이제 단기 총공급 곡선에 디라이브 하는데 일종의 이제 배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관찰의 기초에서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뭐라고 이제 가정을 할 거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희가 단기 총공급 곡선을 배울 때 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가정할 거냐 그러면, 모든 가격들은 단기에는 어떤 수준에서 미리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가격이 돈가스 한 개당 6천 원 이하 그러면 6천 원으로 정해져 있고, 공급 곡선이 사람들이 이제 이 돈가스를 파는 사람이 가격을 안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돈가스의 공급량이 안 바뀌고 뭘 하냐 그러면은 그 주어진 가격 하에서 이 카스터머가 돈가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양만큼 다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가정을 하는데, 이 두 가지 가정을 하게 되면 단기의 총 공급 곡선을 이제 이렇게 수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가격이 사전에 결정이 되어 있고, 돈가스 가격이 사전에 결정이 되어 있고, 이 가격 하에서 이 돈가스를 공급하는 사람이 이 바이어가 원하는 양만큼 다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게 가정이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수평이라는 겁니다. 이 가정 하에서는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수평이 됩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프라이스 레벨이 이제 고정되어 있다. 미리 어떤 주어진 수준 하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그리고 기업은 이 바이어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이제 원하는 양만큼을 다 이제 willing to 이제 공급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단기 총 공급 곡선에 대한 제 가정입니다. 왜 이런 가정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아주 이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관찰하는 공급 곡선은 뭐였습니까? 통상적으로 공급하는 공급 곡선은 보통 이제 이런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배우는 이 모형에서는 이게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건데, 물론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이 모형에서도 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크게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데,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모형을 뜯어보시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형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다고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 가정이 그렇게 완전히 이제 현실에서 동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이게 단기 총 공급 곡선이니까 결국은 균형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량은 이 단기의 총 공급 곡선과 수요량이, 이게 이제 수요 곡선입니다. 앞에 우리가 배웠죠. 이게 총 수요 곡선이고, 이게 단기의 총 공급 곡선이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붓이 결정이 되겠죠. 이게 이제 단기의 균형량입니다. Y1 P 바라는 게 단기의 이제 균형량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결국은
그 단기에서의 균형량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단기에서의 균형량은 수요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수요 곡선에서 결정이 되죠. 앞서 봤던 그 장기에서의 균형량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까? 장기의 균형량은 총 공급 곡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죠. 총 공급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반해서 단기에서의 이 균형량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총 수요 곡선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이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총 수요 곡선이 만약에 이동하게 되면, 아까 똑같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총 수요 곡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단기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단기에는 가격이 안 움직이니까, 그치? 가격이 픽스되어 있으니까 아웃풋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증가하죠. 그래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단기와 장기 사이에, 장기에는 이 통화량이 증가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기에는 통화량이 증가하더라도 아웃풋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치? 가격만 올라갔죠. 단기에는 가격이 안 움직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안 움직이고 뭐만 증가했습니까? 아웃풋만 증가했죠. 그래서 똑같은 통화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치? 단기와 장기에서 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죠. 이게 이제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카노미를 이카노미 플럭체이션 공부할 때 단기와 장기로 이제 구분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이런 이론을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지금 요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게 뭐였냐 그러면, 그러면 도대체 이제 단기에서 장기로는 어떻게 이동하게 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단기에는 뭐였습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면 단기에는 가격은 안 바뀌고, 왜냐하면 저희 가격이 안 바뀐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아웃풋은 늘어났지. 그리고 장기에는 어떻습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면 결국은 아웃풋은 안 바뀌고 가격만 증가했죠.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떻게 저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어떻게 트랜지션이 일어나냐, 단기에서 장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단기에, 그지? 단기 균형에서 만약에 단기의 아웃풋이, 요 Y바라는 거는 장기 균형의 아웃풋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단기의 아웃풋이 이 장기 균형의 아웃풋보다 더 클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격이 이제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가 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고, 이게 같으면 이제 가격이 바뀔 거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런 거죠. 경제를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요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상태냐 그러면, 지금 요게 저희가 이제 경제가 A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죠. A였습니다. 단기에 요 A점에서 단기의 가격은 이제 P 바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단기의 총 공급 곡선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요게 있는 요 파란색이 총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수요와 총 공급 곡선이 단기 총 공급 곡선 만나는 곳에서 이제 A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졌고, 이때 또 요게 이제 이 장기 총 공급 곡선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요 A점은 뭐냐 그러면은 장기의 총 공급 곡선과 단기의 총 공급 곡선과 총 수요 곡선이 다 한 곳에서 만나는 점이죠. 요 A점이 이제 균형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균형점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총 수요 곡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1이 아니라 이제 A2가 총 수요 곡선이 되겠죠. 그지? 자, 이렇게 되면 단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저기 보시는 것처럼 총 수요 곡선이 증가하니까 결국은 단기에는 아웃풋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단기의 균형점이 뭐가 되냐 그러면 요 B점이 됩니다. 요 B점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단기의 어떤 현상인 거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되면 이제 경제가 조정이 일어나겠죠. 조정이 일어나는데 어떤 식의 조정이 일어난다 그러면, 장기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요 B점에서의 Y2는 이 장기에서의 균형량인 Y바보다 어떻습니까? Y2가 더 크죠. 그지?
그래서 경제가 단기인 상태에서는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아웃풋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Y바에서 Y2로 증가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 B점에서는 경제가 단기인 상태에서는 Y2가 Y바보다 더 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가 조정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보게 되면 지금 원래 그 나라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아웃풋의 양이 얼마였습니까? Y바였지. 그보다 지금 더 많이 생산된 상태죠. 더 많이 된 상태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초과 수요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가 아주 이제 오버히팅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품 가격이 증가하게 됩니다. 상품 가격이 증가하게 돼서 결국에는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 그러면은 시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어떤 점이냐 하면 장기가 되면 결국 시점 이동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는 그 나라에서 모든 이용 가능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 상태니까 이제 시점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B점이 첫 번째 어떻게 어쩌면 처음부터 이제 B가 가능했을까요? 지금 보시면 Y바라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장기의 균형량인데 장기 균형량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그 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리소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 상태가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만든 상품량이 Y바였죠. 근데 어떻게 그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요? 단기에 Y2만큼. 이거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그 나라에 이용 가능한 어떤 리소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런 거죠.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5일 동안 일하고 40시간 혹은 30시간 이렇게 이제 사용해서 그 있는 노동량을 사용해서 그리고 어떤 기계 사용 시간도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만들어진 게 Y바였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무슨 손흥민이 축구한다 그러면 그 축구하기 전 새벽에 축구한다 그러면 새벽에 축구하기 전 그 저녁 시간에는 갑자기 이제 그 다른 날에 비해서 치킨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지? 아니면 맥주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보통 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치킨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날은 특별히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그지? 그리고 아니면 일하는 사람한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좀 더 일을 더 많이 해라. 내가 니한테 대신에 초과 수당 줄 테니까. 그래서 보통 시간당 10,000원 주는데 이번 앞으로 한 3시간 일할 동안에는 시간당 15,000원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일시적으로는 일을 더 할 수 있겠죠. 이 Y2가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조금 더 일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일주일에 50시간, 60시간 일을 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낸 게 이 Y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는 없죠. 사람이 기계가 아니라 물론 기계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휴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다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그걸 다 만들어낼 수 없고 그리고 계속 이제 이걸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상품 가격을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치? 상품 가격을 올리게 되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일을 하게 하려면 임금도 이제 올려줘야 되겠죠. 임금이 올라가니까 생산 비용이 증가하니까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올라가다가 보니까 궁극적으로 원래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수준인 C점까지 이제 이 Y바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조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기에서 장기로 경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 Y바라의 의미가 이 Y바의 의미와 Y2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어떻게 일시적으로는 Y2만큼 원래 그 경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Y바보다 더 많이 생산 가능하다는 것은 생산 가능한 이유가 Y2가 더 많이 생산하는데 그 이유는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시적으로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처럼 경제가 아주 안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아주 안 좋아서 만약에 총 수요 곡선이 반대로 움직였다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시간 되면 또 이야기하겠지만 원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지? 이렇게 되겠다고 생각해보죠. 그런데 총 수요 곡선이 이제 반대로 움직이면 경제가 안 좋아서 반대로 움직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단기에는 아웃풋이
원래 그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보다 더 적게 생산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 아주 간단히 가능하죠. 그죠? 뭐 하면 됩니까? 실업자가 늘어난다. 사람들 많이 이제, 지금은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수요가 별로 없네. 사람들이 물건 안 사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당장 좀 잠시 동안 좀 쉬고 있어라. 그러면 이제 실업자가 생기는 거죠. 혹은 뭐, 뭐지? 아니면 우리 10명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5일 동안 일해서 40시간 일했는데 경제가 지금 안 좋으니까 당분간 각자 뭐 일주일에 한 20시간만 일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소득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나라 경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보다 더 적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겠죠. 와이스 3만큼.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경제가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냐 그러면 이제 가격이 이 경우에는 장기적 입장에서 보면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작으니까 초과 공급 상태에 있으니까 기업이 이제 가격을 낮춘다든지 해서 그리고 이제 장기 균형으로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 반전도 가능하다는 거입니다. 요게 이제 트랜지션 과정인 거죠.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아주 간단한 그 총수요와 총공급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고, 총공급은 특히나 장단기로 나누어서 저희가 이제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챕터부터는 이 총수요와 총공급이 어떻게 이제 드라이브 되는지 아주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모형을 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드라이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의 우리나라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론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총수요 총공급 곡선은 아주 간단한 기본 원리에 대해서 대충 이제 총수요 총공급 곡선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가지고 현실 세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간단한 이제 맛보기를 해줬다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나머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